반려동물 천만 가구 시대. 반려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욕구는 커가지만 사후 대책에 대한 고민 없이 반려동물 시장만 커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의 사체를 매립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반려동물의 마지막, 어떻게 보내줄 수 있는 걸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고 시민들의 민원을 들여다보는 동네결사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의 사후 대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5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변호사님 혹시 반려동물 키워본 적이나 키울 계획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네. 제가 여건이 되지 않아서 쉽사리 이제 반려동물을 입양하거나 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주변에 보면 반려동물과 이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저도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 자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키우는 이 반려동물하고 오랫동안 좀 이렇게 함께 보내면 좋은데, 수명을 다하거나 사고가 있거나 이렇다 보면, 그래서 죽게 되면 어떻게 또 이 반려동물을 떠나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은 이 반려동물이 죽게 되면 땅에 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흔히 사람이 죽게 되면 매장을 많이 고려하시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반려인들 같은 경우에도 반려동물이 죽게 되면은 이제 매장을 많이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동물의 사체를 본인 개인의 땅에 묻거나 또는 야산에 묻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최근에는 화장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반려동물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아무래도 반려동물을 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런데 이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이 사체를 임의로 버린다거나 땅에 묻는 이 행위는 현재 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화장이 많아지긴 네. 했지만 과거에는 이제 매립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더 많았는데요. 이 동물 사체를 매립을 하게 되면 네.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반려동물의 그 사체에서 침출물이 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지하수를 오염시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또 이런 가축 전염병이라든지 네. 질병 등의 그 위생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동물의 사체를 함부로 매립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동물의 사체를 그냥 땅에 묻게 된다면 위생적이나 환경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는 매립이 금지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동물보호법도 개정이 되었습니까? 예, 동물 사체 처리에 대한 부분들에 네. 대해서도 아무래도 이 동물에 대한 부분들을 사체를 그대로 매립을 하지 못하게끔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 동물 장묘 네. 이런 업체 자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물 사체 처리 자체에 대해서 따로 이제 뭔가 법률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동물 사체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이제 일반 생활 폐기물에 네.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동물병원에서는 의료 폐기물로 분류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동물 사체 매립이 금지된 상황인데요.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몰랐었는데 이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됐어요. 잘 알고 계시나요? 저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전문 장례 업체를 통해서 화장하거나 장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여의치 않으면 동물병원을 통해서 전문 기관과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 사체 처리 방법에 대해 아는 시민도 있고 모르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을 가장 많이 키우고 보호하고 있는 동물보호소는 동물 사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예, 저희는 그 지정된 사체 처리 업체로 폐기물은 아니지만 의료 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업체에서 찾으러 오는 그런 방식인 건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동물보호소는 동물의 사체를 의료 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아픈 동물들이 방문하고 치료받는 동물병원. 이곳에선 많은 동물들이 아파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동물병원에선 사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법적으로 동물의 사체는 조직 의료 폐기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의료 폐기물 업자가 저 사체를 수거해 가서 보통 화장을 해서 대고 날려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잠시 보관만 해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사체가 들어오면 의료 폐기물 업자한테 전화를 드려요. 그러면 업자가 와서 사체를 수거해 가지고 가서 보통 다른 의료 폐기물이랑 다 같이 한 번에 소각을 해서 날려주는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뭐 화장이란 개념보다는 이제 소각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수는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 동물의 사체는 의료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동물병원 또한 사체를 의료 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직은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 동물 사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생각해 보고 싶지도 않고 뭐 생각도 안 하셨을 텐데 현재로서는 그럼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네,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 사체 자체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일반 생활 폐기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직접 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이제 생활 쓰레기로 반출하는 방법이 네.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동물 장묘 시설이라는 것들이 이제는 등록해서 영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들을 통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는 질병으로 폐사를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동물병원에 맡기게 되면 동물병원에서 위탁 처리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행법은 지금 이 반려동물이 죽으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네. 이 버리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거부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동물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네. 많아지기도 했고요. 또 이 단순한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이 아니라 앞으로의 평생을 함께하는 이런 반려동물이란 말을 사용하면서 이제 자신의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존재가 죽었다고 해서 쓰레기 봉투에다 담아서 그렇죠. 이제 버린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정서적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처럼 키우던 이 반려동물을 쓰레기로 버리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쉽지 않을 텐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처럼 키웠던 동물인데 그 쓰레기처럼 그렇게 버린다는 건 내가 이 친구를 보살핀 거에 대한 너무 무책임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생명체였는데 그런 애를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고 쓰레기 봉투에 버린다는 것 자체가 그냥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별적으로 이제 가정에서는 참 이제 곤란하지만 뭐 종량의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이제 버리면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실상 이제 같이 가족처럼 이렇게 살아왔던 동물을 쓰레기 처리하는 게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일이죠. 일단 그 말 자체에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죠. 근데 폐기물을 버려야 하는 봉투에 자기가 10여 년간 함께했던 가족의 사체를 버린다는 거는 저희들이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서적으로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러나 현행법상 이 동물의 사체나 반려동물의 사체가 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매장하는 우리나라의 원래 매장 풍습이 저희는 장묘 풍습인데 그런 정서에 반해서 쓰레기 봉투에 버려라라는 건 좀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동물 장묘 시설과 동물 병원에 맡기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 방법은 반려인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 상황. 그렇다면 동물병원에 사체를 위탁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유에든 간에 강아지가 사망을 한 경우는 병원을 데려오셔서 얘기를 하시면 대부분 병원에서는 이렇게 화장 처리를 저희가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체를 가져올 때 어떻게 뭐 방법이 따로 뭐 방법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뭐
다 뭐 수건을 싸갖고 오신 분도 계시고 뭐 이유는 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데리고 오면 저희가 이제 부패하지 않게끔 일정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관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부패하지 않게 보관했다가 의료업자가 오면 바로 저희가 이제 전달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병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 역할만 하고 있는 거죠. 동물병원에서는 병원 자체에서 사체 처리를 하지 않고 사체를 보관하여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하고 있었습니다. 반려동물의 사체를 동물병원에 맡기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차피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한다면 결국 내 손으로 그 아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예전에 또 고슴도치를 키웠었거든요. 개를 장례를 치르려고 이제 막 알아봤었는데 동물병원에 맡겨도 제대로 장례를 치러주지 못하고 장례 시스템이 없어서 뭐 똑같이 쓰레기랑 소각한다고 그러니까 동물병원에도 맡길 수 없고 같이 살았던 가족이었는데 그렇게 그냥 쓰레기랑 같이 태워버린다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먹다 버린 아이스크림 껍질도 아니고 네, 반려인들 입장에서는 이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좀 작별 인사도 하고 또 추모도 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텐데 현재 반려동물의 추모 시설이나 장묘 시설 어느 정도나 됩니까? 추모 시설이나 이 장례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동물 장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27곳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 광주에서는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가 없는 상태이고요. 광주에도 이 동물 장묘 시설 자체가 들어오려고 등록 신청을 했지만 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아직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네. 동물 장묘 시설 어떤 이유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 동물 장묘 시설 건립을 놓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 과연 어떤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냄새가 환경오염이 엄청 된다는 얘기예요. 냄새가 인근에 하물며 여기에서 개를 하나를 꼬실더라도 냄새가 엄청 나는데 매일 거기서 꼬실 거 아니에요. 매일. 이제 전라남도나 광주 광역시에서 모든 죽어가는 내양견 동물이 다 올 건데 그걸 매일 꼬시려면은 냄새가 우리 마을뿐만 아니고 인근 한 3, 4km 이상 냄새가 퍼질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그것이 우리는 반대. 냄새가 그리고 우리 주민이라고 하면 행복 추구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냄새 때문에 행복 추구권이 없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이 떨어지는 한 우리 반대예요. 떨어질 때까지. 장려시설이라고 하는데 그건 일종의 혐오시설이고 지금 거기가 빛고울 산단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 진입로다시피 하고 또 마을 진입로 입구예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을 혐오시설을 뭐 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정부에서 허가만 내줄 것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단체적으로 해서 광주시 차원에서 어디 야산이라든가 좀 한적한 곳에다가 말썽이 안 생길 때 말썽이라는 게 주민들 여론이 조성이 안 되는 곳에다가 유기견 보호소 또 동물 사체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꺼번에 좀 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말썽도 없고 여기 공기도 좋고 여지껏 지켜온 고향 마을인데 누가 여기다가 들어온 걸 마을 주민들이 전부 협조를 해왔습니까? 동물 장묘 시설에 대해 악취 발생과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혐오 시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욱 반발이 거셉니다. 동물 장묘 시설 건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과연 우리 지역만의 문제일까요? 네, 동물 장묘 시설이 마을에 들어서면은 뭐 냄새라든가 환경 오염이 우려되고 또 무엇보다도 혐오 시설이라는 이유로 지금 주민들이 좀 반대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동물 장묘 시설 건립에 대해서 이 반대하는 이런 분위기 비단 뭐 우리 지역뿐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국에 이 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동물 장묘시설이 27곳입니다. 2000년도 이후부터 이 동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좀 고려를 해보면 네. 이 반려동물의 수명이 대략 15년에서 17년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가족과 같이 살아가는 이런 반려동물들의 죽음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비해서 동물 장묘시설이 27곳밖에 되지 않는다는 네. 것은 너무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 동물 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이제 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각종 그 반대와 이 주민들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동물 장묘 시설을 놓고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늘어나는 반려동물로 인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있으면 좋겠죠. 반려동물을 키웠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친구들을 쓰레기처럼 버릴 수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그 아이들을 좀 책임을 지고 책임감으로 키웠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고 좀 보살핌을 해서 보내줄 수 있으면 같이 지냈던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들의 마음은 좀 더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집 지키는 가축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무조건 소리 지르고 하는 야 조용히 해 이렇게 키웠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같이 가족으로 집 안에서 키우는 같이 사는 거니까 그런 문화도 이제 생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자체마다 다 필요하다고 보죠. 이 장례 시설을 갖춘 곳에서 소각장이 없으면 그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소각장을 갖춘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장례업이 좀 허가된 사업장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물 장묘 시설이 필요한 이유로 시민들은 추모의 필요성, 동물 보호소는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소각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동물 장묘 업체의 의견도 들어보았습니다. 관련 업체에 따르면 광주 전남에는 동물 장묘 시설이 없어 죽은 동물을 불법 투기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 장묘 시설은 수많은 시 도민의 동물 사체 불법 투기를 해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반려동물의 추모 시설은 반려인들의 바람도 있지만 동물 사체의 불법 투기나 매립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물 장묘업체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점은 악취와 환경오염, 혐오시설 등의 문제. 실제 우려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지 관련 업체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해당 업체에 따르면 화장은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은 없다고 합니다. 또한 냄새뿐만 아니라 소음, 매연 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악취, 매연에 대한 우려도 문제가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준에 적합하다는 시험 성적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문제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동물 장묘 시설은 일반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동물 장묘 시설 입지 조건에 대한 이런 좀 조례가 있다면은 이런 갈등들이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텐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동물 장묘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법 규정 네. 자체는 있지만 이 설치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네. 조건들을 이제 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개정안 자체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공기관에서 이 공공 장묘 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 자체도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좀 구체적인 이 입지 조건 자체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청주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9번째로 이 죽은 반려동물의 네. 그 위생적 처리를 위해 청주시 동물 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장묘시설 자체 기준이라든지 소각 대상 그리고 장묘업자가 어떠한 부분들을 준수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구체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이 반대할 만한 그러한 좀 네. 약간 가능성 자체를 조금 더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서는 지금 27곳 정도가 뭐 지자체 차원이라든가 사설 차원에서라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 사설 업체가 이제 등록된 업체가 네. 27곳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공공동물 네. 장려시설이라는 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2군데 정도를 네. 지금 일단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한 곳이 임실군입니다. 사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 반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여건들이 뭐 어느 정도를 준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네. 부분들이 좀 불명확하거나 또 주민들이 꺼려할 만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공공동물 장묘시설 자체는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법적 근거에 기해서 이제 또 정부의 그 지원을 받아서 네. 운영에 대한 뭐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좀 조례로 구체적으로 좀 규정을 한 다음에 주민들이 반대할 만한 근거들 뭐 이런 부분들 네.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좀 많이 차단하고 추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전국에 공공장묘시설이나 이 등록된 동물 장묘업체가 있지만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이 지방에 거주하는 반려인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우리 지역의 설립 계획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위 법률에 건축법에는 이제 또 장묘 용도가 장묘 그 묘지 시설이어야 되는 게고요. 또 이제 뭐 대기 환경 보전법, 그러니까 소각을 하게 되면 환경 문제에 또 있으니까 거기에도 그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법률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조건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저축되지 않은 한에서 이제 조례를 제정하거나 뭐 시행 규칙을 만들거나 해야 되는데 이제 아직 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이제 조례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안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사실 이제 어디가 가장 이제 적합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면 사실 저희 이제 도시공사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영락공원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묘지 부지에 이 동물 장묘 시설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은 하는데 이도 이제 가장 그게 이제 빠른 길인 것 같아요. 빠른 방법인데 지금 뭐 강주도 이제 민간 업체에서 장묘 시설을 이제 허가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뭐 주민들의 이제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또 쉽지 않은 상황에 있죠. 근데 시에서 나서서 공공 장묘 시설을 추진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 인력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어떤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 예상되니까 쉽게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지역의 이 공공동물 장묘 시설은 아무래도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동물 장묘 시설이 있다면 좀 여러 가지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지금 장묘 시설 자체가 우리 지역에 없기 때문에 반려인들이 뭐 멀리까지 가서 네. 이런 장묘 시설을 이용을 하는 것이 어려워서 결국에는 우리 그 반려동물에 대한 예의나 추모를 위해서 이런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이렇게 버리는 것보다는 매립이나 이런 네. 것들을 좀 선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불법 매립 자체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쓰레기 네.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보다는 이런 시설 자체가 있다면 조금 더 분위기가 이제 조금 더 추모를 할 수 있고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현재 이 장묘 시설이라는 것들이 부정적 인식 자체가 높기 때문에 네네. 저희 지역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이라든지 주민들이 꺼려하는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을 마련을 하고서 추진을 한다면 저희 지역에서도 장묘 시설 자체가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반려동물의 이 사후 처리를 위한 인식 개선과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아울러 추모와 이 혐오 사이에선 이 동물 장묘 시설의 갈등이 하루빨리 해결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동네 해결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